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뭐, 10월 26일은 줄여서 11.6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11.6 하면은 우리의 그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그 쇠망치로다 머리를 딱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음, 뭐 일단 오늘 유명을 달리한 그 거물 정치인들이 많아요. 뭐꼭 정치뿐만 아니고 하여튼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이 이제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날이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주에서 독립군이 이제 일본군을 이제 무찌른 그런 전투가 이제 있었던 그런 날인데 음, 뭐 어,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 봉산 전투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청산리 전투가 아니라 청산리 대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과가 대단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음, 이 그 독립군들의 그 항일 투쟁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홍범도에 대해서도 어, 하여튼 세세한 거는 뭐 다룰 시간이 안 되겠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까도 그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유명을 달리한 날이에요.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한 날이 또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죠. 참 꿈과 희망을 줬던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가 오늘 유명을 달리했네요. 정말 참 그 60년대, 70년대 진짜 그 빈약했던 그런 어떤 세대 우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한 분이 또 이 김일 선수예요. 세계 그 내노라는 그 프로레슬링 선수들을 박치기 한 방으로 다 물리치는 그런 박치기왕 김일 선수. 김일 선수가 이제 오늘 유명을 달리했네요. 글쎄 참 프로레슬링을 이렇게 보고서 야 저거 쇼다 하면서도 요즘은 뭐 나이가 들어서 안 보는데 어려서는 정말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쇼 같지가 않았어요. 어린 눈에는 정말 참 김일 선수는 정말 우리 시대 영웅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원수지간이라고 할까 좀 대척점이 있는 그 인물인데 바로 이등방문 일본 이름은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저격당한 날이 또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박정희 대통령과 이토 히로부미의 삶을 이렇게 표로다가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26일인데 지난 10월 10일경에 이제 중국을 잠깐 이제 다녀왔는데 여순 그 감옥에서 거기서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영정이 아니라 사진이죠. 그 사진을 보고 안중근 의사가 남긴 여러 가지 그 이제 말과 글들 그 여성 과목에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과는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세 분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단재 신채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회영이죠, 그분이. 네. 그렇게 음, 두 분은 이렇게 그 흉상 흉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고 한 분은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 바로 오늘이 그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을 당해서 어, 생을 마감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또 이제 어, 죽은 날이죠. 이거 참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어찌됐든 뭐 죽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그 인재가 이제 숨을 거둔 날이 바로 또 오늘이에요. 하울이라는 문어입니다.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에서 어, 그 승패를 갖다 점쳤던 그 문어가 있어요. 저도 그 TV 화면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파울이라는 문어도 바로 오늘
숨을 거둔 날이네요. 그러면 네, 11호. 하여튼 음, 워낙 우리 뇌리에 강하게 박힌 그 숫자면서 그 날짜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한 그분들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어, 이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냐 아니면은 어, 그렇지 않냐 이거를 갖고서 지금 이제 이념 논쟁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음, 참 정말 뭐 한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 그분들이 이념적으로 좌쪽으로 경도돼 갖고 그 공산주의 계열로 이렇게 분류가 돼 갖고 정말 뭐 문학인들은 그들의 작품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음, 이렇게 그 항일운동도 이제 좀, 좀 뭔가 선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부터 계획한 독립군에 대한 초토화계획.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독립군을 소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하려고 이제 일본 군부가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시도 자체를 아예 무의로 만들었던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다. 청산리 대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어찌됐든 일본이 이제 조선을 이제 합병하고서 1920년이니까 뭐 3.1운동 다음 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일본이 그 이제 만주국을 이제 그 세우죠. 만주국을.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여튼 사실은 뭐 이제 그보다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제 앞서 있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만주에서 그 이제 활동하는 독립군들 중에 이제 뭐 봉오동 전투니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니 하면서 수많은 그 전투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청산리 전투를 청산리 대첩이다라고 표현한 게 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군사를 물리친 경우를 이제 대첩이라고 그러죠. 한산 대첩 그다음에 뭐 음, 무슨 대첩 있나요? 살수 대첩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하여튼 그런 적을 그냥 크게 못 찌른 게 이제 대첩인데 이 청산리도 이 대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청산리 전투라고 지금 표현은 돼 있는데 그만큼 이제 크게 이제 평가를 했던 그 전투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920년 10월 일본군 동지대 부대는 화룡현 삼도구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용정 대굴구 국자가 두도구 지역에 진군을 했다. 용정은 음, 그 선구자 노래의 그 배경이 된 데죠. 한 줄기 해란강은 그다음에 일송정 푸른솔은 먼저 이기는데 사실은 제가 어, 한 오늘이 그 이제 10월 26일 12.6이네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그 중국 이제 에, 지금 독립군들의 활동 무대 그다음에 이제 해란강과 일송정이 나오는 그 용정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했던 물론 이제 서울로 이제 연희 전문으로 이제 유학을 오지만은 그 배경이 됐던 그 지역을 좀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해란강이라는 게 우리가 해란강 하니까 그냥 큰 강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좀뭐 작은 개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그 댐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상당히 물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강이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어, 그리고 일송정 뭐 한 발치에서 봐갖고 사실 뭐 제가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하여튼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어떤 지리적인 배경이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작전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독립군은 처음에는 화력과 병력의 열세를 고려하여 피전책을 택했으나 피전책이라는 게 이제 직접적인 전투를 피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매복을 하면은 사실은 그 진격하는 부대가 그냥 곤혹스럽죠.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본군이 토발 과정에서 한국인 출락을 불사르고 동포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일본군과 대항해 싸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사실 저 시대에 대한 평가가 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뭐 일본이 그때 당시에 완전 몇십만 그 군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독립군 뭐 조직해봐야 그 큰 숫자가 아닌데 중과 부족의 싸움이죠. 오히려 어 일본 쪽에다가 이렇게 해를 좀 가하면은 많은 보복이 돌아오는 그 보복을 당하는 사람은 독립군이 아니죠. 이게 독립군은 인제 산 같은 그 기지에 인제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인제 거꾸로 인제 막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인제 현상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하여튼 어찌 됐든 그렇게 인제 일본군하고 인제 자꾸 부딪히는 지역이 인제 저기였던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독립군을 뒤쫓아 청산리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자 사령관 김자준 장군은 일본군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부대를 두 개 제대로 분리를 했다. 제1제대는 김좌진이 지휘하는 본대로서 비교적 훈련이 부족한 사병들을 편성하여 사방 정자의 산 기슭에 배치를 했다. 매복을 한 거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인한 다음에 그 이제 호미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까지 가던 그 적들을 모두 섬멸하는 이제 방식이 바로 매복인데 제2제대는 후위대로서 연성대장 이범석이 지휘하에 백운평 바로 위쪽 골짜기 길목에 잠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복 지역은 지형지물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적을 기습하기에 적당한 지형이었으며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 주변 마을의 노인들에게 독립군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기가 떨어져 허둥지둥 도망갔다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게 한 후 주위의 천연적 은폐물을 이용해서 철저히 위장을 한다. 은폐와 은폐라는 게 있죠. 은폐는 음, 직사화기기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걸 은폐라고 하죠. 그다음에 엄폐는 곡사화기로부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호만 파서는 안 되죠. 호 위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위에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렇게 하여튼 땅 굴을 판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엄폐가 되겠습니다. 은폐. 은폐라고 하는 것은 호를 파든지 아니면 바위 뒤에 숨든지 나무 뒤에 숨든지 이거 이제 은폐죠. 무슨 뭐 군사 시간이 아니니까. 자, 전투의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전개 과정. 1920년 10월 21일 오전 8시 일본군 전발 보병 1개 중대는 매복 사실을 모른 채 하루 전에 독립군이 행군한 길을 따라서 백운평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일본군 전위부대의 선두가 제2제대의 매복 지점으로부터 10여 보 앞에 도달했을 때인 오전 9시에 독립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이 됐다. 세 번째, 독립군이 은폐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응사하던 일본군 전위부대 200명은 교전한 지 20분 만에 전멸을 했다. 글쎄요. 뭐 저 200명을 죽이면 굉장히 많이 죽인 거죠. 네. 전과가 상당한 겁니다. 뒤이어 도착한 야마다 토벌연대 본대는 전위 부대의 전멸에 당황하여 산토와 기관총으로 결사적으로 응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자는 증가만 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이에 일본군은 보병 2개 중대와 기병 1개 중대로 일부대를 편성해서 매복하고 있던 독립군의 측면을 우회 공격하려 했으나 절벽에서 조준 사격하는 독립군에 의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른 뒤에 패주했다. 패주 도망갔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볼까요? 일본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 매복한 제2제대의 정면과 측면을 산포와 기관총으로 공격했지만 완전히 엄폐되어 있는 독립군이 반격에 사상자만 늘어날 뿐이었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독립군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해서 22일 새벽 2시 30분 이도구 갑산촌으로 철수를 했다. 마지막으로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독립군 병사들이 영웅적 분전, 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지휘관들의 우수한 유격작전, 간도 지역 조선인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성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룩된 것이다. 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이제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전투가 끝났어요. 그러나 일본, 뭐, 이 본대, 어마어마한 그 이제 무장을 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독립군은 어디든가 이제 숨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우리 조선 백성들이 오히려 또 화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세월 참 나라를 뺏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비극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가 어,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전투 이때 당시에 그 뭐 봉오동 전투나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 하면 또 나오는 큰 인물이 이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이제 있겠지만은 일제 시대 때 항일 운동을 했지만은 공산주의 계열로 속해 있어 갖고 나중에 그 6.25 사변이 일어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나라와 백성의 그 어떤 원성을 사는 이제 그런 인물로 변해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지금 이 홍범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은 김좌진 장군이에요. 홍범도 그리고 김좌진의 실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뭐 수십만의 그 일본 군대와 수백 명, 뭐 몇천 명의 그 우리 이 독립군이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렇게 그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도 없는데 괜히 흠집만 내갖고서 보복을 거꾸로 당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어, 종합적으로 홍범도에 대한 얘기가 막 불거지니까 어, 그 이에 대해서 그 그 두 사람 홍범도와 김자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그 영상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삼 대기자가 이제 어, 강연을 한 건데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일단 썸네일만 우선 보시고요. 자, 홍범도 논란이 있죠, 지금. 공산주의자와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은 바로 6.25 사변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죠.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사는 순국 선열이 공부를 했고 그 과업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장교육성의 산실인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라는 공산주의 흉상을 갖다 둘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얘기예요. 뭐 우리 영상에 보면은 뭐 이제 자유시참전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오히려 독립군을 이제 소멸시켜 버린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홍범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이해는 더 알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찌됐든 홍범도가 걸어온 길은 항일운동을 했지만은 좌익 공산당 계열 쪽으로 속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돼갖고 육사에 세워뒀던 그 흉상을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독립기념관으로는 갈 수 있다 싶어갖고서 이제 음, 음, 그에 대해서 음,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갔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좌진 장군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소개한 이 내용도 역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10월 26일인데 언뜻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12.6이라는 게 있죠. 바로 앞에 보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당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시해를 당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때는 제가 이제 중위기급장을 달고 이제 있었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고다. 그러다가 이제 서거다. 이렇게 이제 막 신문에 뜨고 이제 입에 입으로 전파가 돼갖고 저 소리 들었는데 음, 참 글쎄요, 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오늘 또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네요. 참 이 양반은 이제 물태우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이 좀 꺾이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김영삼 그 민주당 계통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서 당의 정체성이 오히려 좀 변질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찌됐든 뭐 그건 별도의 시간을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제 10월 26일 날 이날 유명을 달리한.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김일 선수가 있죠. 치기예요. 사실은 뭐 중3 때까지는 공부한답시고 이제 TV를 못 봤는데 또 볼 TV도 없었습니다. 그때 워낙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 그 어, 이제 김일 선수가 이제 김일 선수도 이날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한 거죠. 네. 뭐 김일 선수에 대해서도 제가 그 자료를 갖다 좀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날 안중근 의사가 쏜 총에 이제 사살당하죠. 네. 바로 그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6일 날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이토 히로부미의 삶을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쭉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에 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른 점을 갖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는가, 일본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됐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아니지만 또 이제 이 파울이라는 문어가 있어요. 문어의 날이 이제 며칠 전이었죠. 그 바로 10월 8일이 문어의 날이었는데, 이 파울이라는 이 문어가 바로 10월 26일, 2010년 10월 26일 날 이제 사망을 했답니다. 이 파울이라는 문어는 그 뭔가 그 올림픽이 아니고 이제 월드컵 경기에 나온 팀의 승패를 그 가로맞추는 그런 그 점성사 같은 역할을 했죠. 좀 재미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6의 조총성에서 10월 26일 날 어,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정군 열사의 의사에 의해서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저격을 당했고, 그다음에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측근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이제 그 저격당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일 수가 있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10월 26일을 맞이해서 12.6에 얽힌 그 사건,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인물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김용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